여기서는 여러분들 같이 그래프 알고리즘 살펴볼게요.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은 일단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료 구조가 그래프라는 자료 구조를 쓰고요.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일단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그래프 알고리즘을 이해하시려면, 특히나 이제 프로그램을 하시려면 여기 있는 것처럼 배열과 연결 리스트 이 두 가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 구조가 특히나 요즘에 페이스북에서도 쓰이고요. 그리고 링크드인 이런 사이트들,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사회 관계 망이라고 하는 게 나오죠.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라고 합니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같은 데서는 기본적으로 자료들을 그래프로 표현합니다. 최근에 이런 SNS나 이런 형태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에 대한 활용도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래프라고 하는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프는 일단 자료 구조인데요. 그래프가 어떤 형태의 자료 구조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아마 살펴보게 될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가장 기본적인 건 이겁니다. 일단 그래프를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예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2차원 배열입니다. 2차원 배열로 표현하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 방법은 연결 리스트로 표현하는 겁니다. 리스트, 링크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 두 가지 표현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프가 만들어지면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으로 하셔야 될 게 여기 있는 것처럼 너비 우선 탐색이라고 하는 겁니다. BFS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깊이 우선 탐색, DFS. 이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아셔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미니멀 스패닝 트리, 그렇죠? 자, 이런 미니멀 스패닝 트리와 같은 것도 있고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A에서 B까지 갈 때 최소 경로를 찾아야 되는 알고리즘들이 있거든요. 이런 알고리즘들, 최소 경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그래프를 사용하는 중요한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 나오는 게 그래프를 구성하는 노드를 어떻게 방문할 것인가. 방문 방법에 따라서 있는 것처럼 너비 우선 방법, 너비 우선 탐색 방법하고 깊이 우선 탐색 방법이다.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건 꼭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러분들 자료구조 시간에 아마 트리라고 하는 자료구조하고 그래프라고 하는 자료구조를 배우셨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이걸 배우는데 여러분들이 트리하고 그래프의 차이점들도 당연히 알고 있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이게 선수 내용이죠. 선수 내용으로 여러분들 그래프하고 트리에 대한 자료구조는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래프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래프라는 건 뭐죠? 그래프는 이제 자료 구조인데, 그래프가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단 두 가지의 구성 요소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 여기 있죠? 첫 번째는 정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점하고 두 번째는 간선입니다. 이게, 정점은 보통 노드라고도 하는데요. 그래프가 이게 이 정점과 이 정점을 이렇게 연결합니다.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그래프가 돼요. 그래서 이 각각 이 얘를 사물들을 이렇게 정점과 간선으로 연결한 건데 여기 있는 것처럼 얘를 이제 우리가 V라고 불러요. 뭐 V1이라고 하고 V2라고 하고 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엣지라고 합니다. 엣지. 이거는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용어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용어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이나 사물을 여기 있는 것처럼 정점과 간선으로 표현한 것을 우리는 그래프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것도 그래프입니다. 자, 그럼 질문 하나. 여기 요거 그래프가 아니에요? 그렇죠? 얘도 그래프입니다. 왜 그래프냐면 얘는 간선은 아무런 간선이 연결되지 않았지만 어쨌든 일단 노드로 돼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자, 이거는 어떤 거예요? 얘는 그래프일까요? 노드일까요? V1, V2, V3인데 엣지는 하나밖에 없네. 그렇죠? 자, 그럼 얘하고 얘는 떨어져 있죠. 연결되어 있지 않지만 어쨌든지 간에 얘도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그래프라고 하는 것은 그 간선과 그 다음에 정점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커넥트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걔를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두 가지의 구성 요소를 갖습니다. 첫 번째는 V집합, 두 번째는 E집합. V는 여기 있는 것처럼 버텍스의 집합, E는 간선의 집합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의 버텍스, V2하고 V3가 서로 간선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얘를 우리는 뭐라 하냐면 인접한다라고 불러요. 자,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인접한다. 왜 인접한다라고 부르냐? 정의가 그런 거예요. 자, 정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외워두셔야 돼요. 자, 인접한다. 그럼 제 질문 하나 할게요. V1하고 V2는 지금 어떻죠? 두 개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간선이 없으니까. 그럼 얘는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럼 얘는 인접하지 않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두 개의 정점 간의 관계예요. 자, 그러면 이게 어디도 쓰이는 거지? 지금 V2하고 V3는 친구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쓰는 거죠.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이유들 때문에 SNS에 사용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V1과 V3가 다시 연결됐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V1과 V3는 어떤 관계다? 인접하다. 자, 그러나 V1과 V2는 어떻게 해요? 인접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좀 생각해 보면 V1과 V2는 V3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죠. 그렇죠? 간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 노드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들을 인접하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결될 때 인접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래서 간선을 통해서 두 개의 정점의 그 관계, 릴레이션십을 표현한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게 그래프거든요. 자, 그래프죠. 네,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 것은 V집합. 이게 원소예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네요, 이거. 얘는 뭐냐면 엣지 집합이야. 자, 그렇지? 자, 그러면 이거를 우리 그래프로 표현한다라고 하면 그래프는 어떻다고 그랬어? 그래프는 뭐하고 뭐로 표현된다 그랬니? V하고 E집합으로 표현된다 그랬지. 자, 그러면 이 V집합을 한번 그려볼까? 자, V집합에 들어가 있는 애는 어떤 겁니까? 여기 있는 것처럼 A, B, C, D, E. 그렇죠. 5개죠. 그래서 V집합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E는 뭐죠? E는 간선집합이에요. 간선집합. 자, 간선집합. 자, 그럼 질문 드릴게요. 자, 그러면 C하고 D는 어떤 상태예요? 인접되어 있지 않겠죠? 그럼 그 간선이 있니 없니? 없죠. 자, 그래서 인접되어 있는 것만 간선으로 취급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것만? 간선으로 취급하는 것은 인접되어 있는 것만 취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부터 찾아볼게요. 자, A에서 B로 연결되어 있죠. 자,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자, 번호를 한번 붙여보자. 1번이라고 할게요. 1번.
자, A에서 C로 연결돼 있죠? 자, 2번이라고 하자. 간선집합 2. 자, 그 다음 A에서 D로 연결돼 있지. 연결돼 있잖아. 그래서 A하고 연결되어 있는 간선들은 3개야.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가 된 거예요. 자, B는 어떻죠? 자, B는 2하고 연결되어 있네. 그렇지? 얘를 4라고 하자. 자, 얘를 4라고 하자. 자, 그 다음에, 자, B는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두 개잖아. 그렇지? A는 B하고 연결되어 있고, B는 2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자, C는 어때요? 자, C는, 자, D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얘를 우리는 5라고 하자고. 간선 5. 자, 이렇게 하자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또 누구랑 연결되어 있니? 2랑도 연결되어 있네. 6이라고 합시다. 얘를 6이라고 해요. 6. 자, 그럼 나머지 어떤 게 있지? 자, D는 누구랑 연결되어 있어요? D는 2랑 연결되어 있죠. 얘를 7이라고 하자고. 7. 자, 그러면 다시 한번 A하고 B가 연결되어 있는 걸 1이라고 하고 A하고 C라고 연결되어 있는 걸 2라고 하고 A하고 D를 연결한 것을 자, 3이라고 하자. 자, 그럼 간선집합은 뭐지? 전체 몇 개가 있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그럼 한번 카운트 해볼까? 하나, 둘, 자,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렇게 7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선집합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자, 질문 하나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서 A하고 B가 연결돼 있죠? 자, A하고 B가 연결돼 있잖아. 그렇지? 그런데 B하고 A는 연결돼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간선이 없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A하고 B가 이렇게 연결돼 있는 거예요. 화살표로. 방향이 있는 거지. 자, 그 다음에 A하고 C는 어떤 상태야? 연결돼 있잖아. 그럼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죠? 근데 C하고 A는 있니? C하고 A는 없죠. 그러면 자, C하고 A로는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실은. 화살표를 잠깐 볼게요. 자, 세 번째 A하고 D가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잖아요. 연결되어 있죠? 그럼 이런 상태가 돼요. 그래프를 보면 자, 그럼 D하고 B는 2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C는 다시 D랑 연결되어 있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C는 2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 D는 2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D하고 E는 이렇게 연결되어 있지만 E하고 D는 연결되어 있는 거니? 얘는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사실은 이걸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면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방향. 그렇죠? 근데 양쪽으로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간선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말고 플러스로 어떻게 해요? BA가 이렇게 포함돼야겠죠. 그렇죠? 자, 이게 만약에 이게 양쪽 방향으로 다 연결됐다 그러면 자, 전체적으로 엣지의 수는 7이 아니라 얼마겠어요? 14개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일단 뭐만 아시면 되냐면 여기서는 자, 그래프는 뭐로 구성되어 있다? V집합과 여기 있는 것들 무슨 집합? E집합. 이 두 개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하시면 됐고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어디에 사용되는가 잠깐 볼게요. 이게 뭐죠? 자, 이게 뭐냐면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하철 노선도죠. 지하철 노선도죠. 자, 참 볼까?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나 이제 가끔 가다가 지하철 타고 어디 이동한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여러분들 일단 서울에서 어디를 도착할 수 있냐면 고속버스를 타면 이 고속버스 터미널 딱 탑니다. 자, 그러면 이거 타고 어디로 이동할 수 있는 거지? 지금 보면 자, 고속버스 터미널에서는 이동할 수 있는 게 인접되어 있는 것만 이동이 가능하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게 여기 있는 것처럼 고속터미널은 여기 있는 것처럼 잠원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호선이 이게 3호선인 것 같은데 이 교대랑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반포랑도 연결되어 있고 이 내방이라고 하는 데다 내방하고도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렇죠? 자, 이게 뭘 의미하는 거죠? 이게 뭐냐면 이게 그래프라고 하는 것이 지하철 노선도가
결국은 뭐로 구성되어 있냐면 V집합, 얘도 마찬가지로 V하고 E집합으로 구성되어 있잖아. 그렇지? 자, 그럼 V는 뭐가 되겠니? 자, 역이 될 거고요. 그렇죠? 자, H는 뭐예요? 역과 역의 연결을 표현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활용될 수 있는 예를 하나 보자면, 자, 어떤 거? 이렇게 지하철 노선도 정보들도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게 뭐지? 이거는 페이스북에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가시화한 거예요. 뭔가 가시화한다는 것은 시각적으로 뭔가 정보를 보여주는 것을 가시화한다고 합니다.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비주얼라이징. 뭘 좀 보여주고 있지? 프렌십. 여러분들 그 페이스북 보면 기본적인 정보가 뭐죠? 친구와 친구 간에 어떤 거야?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엣지가 존재하죠. 간선이 존재하는데 여기는 V하고 V는 뭐죠? 여기는 사람. 그렇죠? 그래서 여기 V1과 V2가 있으면 이 V1과 V2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면 A하고 V1과 V2는 친구야 라고 하는 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색깔이 지금 그 하얗게 쭉 표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어떤 거예요? 서로 친구 관계가 많은 거, 즉 사용자가 많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죠. 가장 많은 데가 지금 보니까 미국의 어느 쪽이죠? 이쪽 동부 쪽이네요. 그리고 유럽 쪽이 있고요. 한국도 어디 있을 것 같은데 한국이 어디쯤 있나? 한국이 여기 있다. 한국도 이렇게 사용자가 꽤 많고 일본도 사용자가 많고 인도인 것 같고요. 자, 이걸 보면 이제 사실은 이 그래프를 사용해서 얼마나 많은 사용자들이 페이스북이라는 걸 통해서 연결되어 있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실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를 사용한 알고리즘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응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그래프 응용들 보면 여기 있는 것처럼 통신 같은 경우에도 그래프가 활용됩니다. 자, 여기는 여러분 통신망 구축할 때, 즉 전화망, 그 다음에 컴퓨터 네트워크들 구성할 때 이런 것들, 전화라든가 그 다음에 컴퓨터가 뭐가 되겠어요? 버텍스, 그렇죠? 되고 여기는 얘는 뭐예요? 얘는 엣지, 간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커뮤니케이션, 통신망에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컴퓨터를 구성하고 있는 서킷 회로에서도 아마도 볼텍스하고 엣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많아요. 뭐 인터넷 같은 경우도 있고, 게임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뭐 보드 게임이다 그러면 위치 이런 것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V집합. 정점이죠. 정점이 되는 거고, 얘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곳이 있잖아요. 이동할 수 있는 곳, 이게 이제 결국은 뭐가 되겠어요? 엣지가 되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되게 많네요. 그렇죠? 뭐 뉴럴 네트워크도 있고, 뉴럴 네트워크라고, 신경망이라고 하죠. 신경망이라고 하는데, 신경망 같은 경우에도, 여기 있는 것처럼 V는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그 뉴런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뉴런과 뉴런에 있는 거 시냅스라고 하는 걸로 연결이 된대요. 그럼 얘는 정점, 얘는 간선. 이런 형태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가 상당히 많은 곳에 응용된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사용한 이제 응용을 잠깐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프가 사용되는 응용을 보면 이 전자회로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프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이렇게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연결돼 있죠. 이게 아마 저항이고요. 저항이고 이거는 이제 캐패시티, 컨덴서라고 하는데요. 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저항과 컨덴서, 여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개가 뭐가 되겠습니까? 이게 vertex V1, V2라고 할게요. 이렇게 V1, V2가 되어 있고 얘들이 이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저항과 컨덴서는 인접해 있다라고 합니다. 인접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그 두 번째가 이제 네트워크입니다. 도로나 항공, 통신 이런 것들이 이제 도로망, 그 다음에 항공망 또는 통신망이죠. 네트워크. 대표적으로 그래프가 사용되는 응용이 여기 있는 것처럼 네트워크입니다. 지금 이제 아마도 이게 항공 관련된 네트워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데가 있죠? HNL, LAX, JFK, 그 다음에 STL, DFW, 그 다음에 FTL. 이게 뭘까요? 지금 이게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게 이제 사실은 공항입니다. 공항. 그렇죠? 자, 그러면 이게 HNL은 아마도 이게 호놀룰루, 하와이는 호놀룰루 공항일 것 같고요. LAX는 그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공항입니다. 자, 그러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여기 여러분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하와이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뉴욕까지 가려면 JFK는 뉴욕에 있는 공항이니까요. 갈 수 있는 길이 경로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호놀룰루에서 LAX 거쳐서 이렇게 JFK까지 가는 경로가 있죠. 또 하나는 어떤 경로가 있는가 볼까요? 자, 호놀룰루에서 LAX 거쳐서 DFW 이게 텍사스인 것 같죠? 달라스 공항이고 STL은 이게 센트루이스라는 곳입니다. 자, 여기 거쳐서 이렇게 가는 경로가 있습니다. 경로가 두 개가 일단 있고요. 또 다른 경로가 있는지 한번 찾아볼래요? 자, 지금 호놀룰루에서 HNR에서 JFK까지 갈 수 있는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우리가 두 개 찾았어? 자, 또 다른 경로는 뭐가 있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호놀룰루에서 LAX 거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달라스죠 공항에서 다시 플로리다 한 것 같아요. 플로리다 거쳐서 다시 JFK로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요. 자, 이게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죠. 하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네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뭐 센트루이스 거쳐서 플로리다 거쳐서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이렇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어떤 걸 생각할 수 있냐면 어떤 경로가 가장 빠른 경로인가? 자, 빠른 경로? 빠른 경로를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경로에서 최단 경로라고 하죠. 짧으니까 최단이라고 하죠. 최단 경로. 찾아보면, 뭐, 그냥 보셨던 것처럼, 이게 그, 가장 경로가 짧은 것을 하나 거쳐서,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가는 게 제일 짧은 것처럼 보이죠. 왜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호놀룰루에서 LAX 거쳐서, DFW, 달라스 거쳐서, 플로리다 거쳐서 이렇게 가면 꽤 멀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뭘 간과하지 않았냐면, 버텍스, 정점과 정점에 있는, 여기는 이게 뭐죠? 엣지가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가에 대한 비용이 고려되지 않았습니다. 비용.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LAX에서 JFK까지 가는데 비용이 엄청나게 비싸다 그러면 이렇게 경유해서 가는 것이 아마도 최단 거리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실제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가정하면 뭐 그런 거죠.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사실은 네트워크의 응용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 어디가 더 빨리 간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건 아니고 여기 있는 것처럼 그래프의 응용 중에 하나가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네트워크 망과 같은 것이 이제 중요한 응용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설명드린 거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건 이제 페이스북 예입니다. 페이스북 예인데,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있는 것처럼, 에바라는 사람이 있네요. 에바가 여기 있는데, 에바의 친구는 누구죠? 에바고요. 에바 친구 관계에 있는 거 여기 있네요. 아담하고 누구지? 여기 있는 것처럼, 케이트. 이고요. 다시 아담하고 케이트는 사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친구가 아니죠. 지금 아담하고 에바는 친구이고 에바하고 케이트가 친구거든요. 근데 그 아담하고 프렌드는 아담하고 케이트는 친구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가끔 이거 나오죠. 뭐 당신이 알 수 있는 사람, 알 수 있는 친구가 될 만한 사람. 자, 이게 아마도 you may know 라고 하면서 아담에게 어떤 거예요? 아담한테 케이트를 친구로 추천할 수 있을 거고요. 반대로 케이트는 you may know 해서 누구예요? 아담을 추천할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에바하고 아담하고 케이트는 무슨 관계다? 인접돼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친구 관계지만 지금 여기 있는 것처럼 아담하고 케이트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인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서로 친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여기 있는 것처럼 피터의 사진을 에바가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피터의 사진을 에바가 좋아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에바가 좋아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아마도 에바가 좋아하는 사진을 이들 친구한테도 추천할 수 있겠죠. 이런 데도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 응용은 이와 같이 대표적으로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서 많이 사용된다라고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또 다른 예는 에바가 라스트 FM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듣고 있고, 그렇죠? 듣고 있고, 그 다음에 유튜브는 지금 시청하고 있다. 이런 것처럼 이제 어떤 광고 같은 데서도 이런 정보들을 활용해가지고 추천한다. 라고 하는 거죠. 주로 이제 이런 정보들, 인접되어 있는 정보들은 추천에 많이 사용된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SNS가 이렇게 다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여러 형태로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드리고, 이거 아마 페이스북의 내용인 것 같아요. 요즘에 페이스북도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다 이거 그래프 알고리즘 사용해서 분석한 결과입니다.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추가를 하자면 위치 같은 거 정보를 추가해가지고 여기 지금 누가 사이클 좋아하는 사람들만 쭉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결국 이 사이클이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프상에서는 뭘로 표현되겠어요? 얘는 엣지가 되겠죠. 간선이죠. 같은 간선을 가지고 있는 엣지를 쭉 보여준 게 이런 거예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 저기서 다시 시애틀에 사는 사람만 이렇게 다시 줄이는 거죠. 이런 거 역시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한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파이썬에서 그래프를 표현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에 관심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관심 있는 학생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A라고 하는 정점과 자, 인접해 있는 애들을 이렇게 리스트로 표현합니다. 이게 리스트예요. 리스트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파이썬 사용해 본 학생들은 이와 같이 이런 걸 딕셔너리라고 합니다. 딕셔너리라고 하는데 사전 구조라고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프를 표현한 예입니다. 지금 F는 어떤 움직이죠? 누구하고도 연결되지 않는 거죠. 그거 알 수 있고, 자, E는 어떤 거야? E는 C하고 D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보여주는 거죠. 맞나요? 자, E는 C하고 B가 연결되어 있네요. C하고 B가. 자, B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는 다시 C하고 E가 연결되어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엣지가 죄송합니다. 그래프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파이썬의 예를 사용해서 파이썬에 있는 그래프라는 변수를 통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그래프를 사용한 문제 해결을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 재밌는 문제인데, 경로 문제예요. 경로. 패스라고 하죠, 패스. 자, 문제. 노량진에서 중량까지 경로가 있나요? 간단히 얘기하면 노량진에서 중량까지 갈 수 있는가 물어보는 거죠. 자, 노량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게 뭐라고 생각하셔야 되냐면, 이게 이제 그래프입니다. 자, 노량진 찾으면 여기 있어요. 자, 노량진 찾았고요. 중량 한번 찾아볼래? 중량 어딨나? 자, 중량 어디 있어요? 중량. 자, 어디냐면 여기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일단 노량진하고 중량은 어때요? 연결되어 있진 않죠. 인접해 있진 않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이렇게 경로를 쭉 따라보면, 경로를 이렇게 쭉 따라보면 어디에 여기 있는 것처럼 중량을 갈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질문 하나. 자, 노량진에서 중량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는 어떤 거예요? 경로가 두 개거든요. 자, 여기 쭉 이렇게 쭉 따라갈 수 있는 경로 하나. 자, 두 번째 경로는 이렇게 따라갈 수 있는 경로 하나. 자, 두 개. 자, 어느 것이 최단 경로일까? 생각해 보자고요. 그냥 봐서는 여기 이게 국철이라고 돼 있잖아요. 국철로 가는 게 좀 더 최단 경로인 것 같고 1호선보다는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생각해 볼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있는 것처럼 요 구간에 실질적으로 그 걸리는 시간이라고 하죠. 소요 시간 같은 것을 고려해서 사실은 이제 최단 경로가 정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나중에 이런 소요 시간 이런 것을 뭐라고 하냐면 코스트 비용으로 계산을 해가지고 나중에 최단 경로를 구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프를 사용하는 문제 중에서 하나가 이런 경로를 찾는 문제이고요. 요 경로 찾는 문제가 여러분들 어디서 많이 쓸 것 같아요? 혹시 아셨을 것 같은데, 감이 잡히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 그쵸? 내비게이션 여러분들 보면, 최단 경로 알고리즘 사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무료도로 추천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추천도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그래프 알고리즘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은 이제 아주 전통적인 그래프 관련된 문제가 있는데 이게 이제 이게 그 도시예요. 도시인데 도시에서 이게 뭐냐면 다리입니다. 다리. 도시의 다리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문제가 어떤 거냐면 오일러라는 사람한테 문제를 하나 줬어요. 자,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모든 다리 있잖아요. 요거 가지고 하자. 그렇죠?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어느 시점에서 여기 어떤 위치에서 여기 있는 것처럼 다리를 한 번만 자, 다시 한번요. 다리는 한 번만 지나서 다시 원래 위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가? 사이클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질문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자, 이렇게 갔는데 지금 뭐죠? 뭐를 빠뜨렸지? 여기 있는 다리는 못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모든 다리를 거쳐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 이게 아주 그 고전적인 문제인데 여기 있는 것처럼 이게 오일러라는 사람이 그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만 이게 한봇 그리기, 즉 다시 말해서 모든 간선, 모든 다리를 다 지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지를 이 사람이 찾았어요. 그러면서 이게 도시잖아요. 도시에서 이 문제를 어떤 문제로 바꿨냐면 그래프 문제로 바꾼 겁니다. 그래프로 표현을 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이 비슷한 게 뭐냐면 뭐 해밀턴 투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정점을 한 번만 지나서 자기 자리로 돌아올 수 있나. 이게 이제 사실은 오일러 투어하고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래프 관련된 문제들이 아주 고전적인 문제에서도 그래프 관련된 문제 처리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의 종류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 이제,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 지금 V집합에 들어가 있는 게 뭔가 볼게요. V집합, 그다음에 철수가 있죠. 철수 있고요. 그다음에 승호가 있어요. 승호. 그렇죠? 그다음에 영이 있고, 그다음에 준호 있고요. 그다음에 동건 있고요. 재상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다음부터 뭘 우리가 찾을 거냐면, 자, 엣지, 간선집합을 이제 찾아볼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잠깐 보시면요. 영희하고 철수가 지금 어떤 상태죠?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해 있죠. 인접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영희하고 철수가 인접해 있는데 철수하고 영희도 어떤 상태라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인접돼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다시 말해서 이걸 뭐냐면 상호 대칭적인 관계를 표현한 겁니다. 자, 여기는 뭐가 없냐면 방향이 없잖아요. 화살표. 보통 화살표가 있으면 방향이 있는 건데 화살표는 화살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방향이 없는 그래프입니다. 지금 여기 보여주는 게 이제 그 사람들 간에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프렌십, 친분 관계를 표현하는 그래프인데, 자, 여기서 방향이 없기 때문에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철수가 영희와 친구이면 영희도 철수와 친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은 그래프를,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무향 그래프. 자, 무향 그래프라고 하고 여기 있는 것처럼 undirected 그래프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어떤 거? 자, 방향이 없다 해서 undirected 그래프라고 합니다. 그래프의 종류예요. 형태 그래프를 근데요. 또 다른 형태 그래프인데 여기서는 일단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방향이 없죠. 방향은 없어요. 방향이 없는 무향 그래프예요. 무향 그래프.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V하고 V 간에 지금 간선에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숫자가 들어가 있죠. 숫자가 들어가 있는데 이 숫자가 뭘 의미하냐면 자, 얘를 weight라고 해요. weight. 가중치라고 합니다. 자, 이 가중치가 뭘 의미하냐면 여기서는 여러분 정의하기 나름입니다. 여기서는 친밀도를 나타낸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래서 가장 친한 친구들은 어떤 친구들이죠? 영희하고 철수 친하고요. 서로 친구니까요. 영희하고 동건이가 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건과 철수도 친해요. 그러면 자, 다른 거 떠나서 이것만 좀 살펴볼게요. 여기까지 세 개의 정점만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친한 친구는 어떻게 되는 거죠? 영희가 철수 좋아하고 동건도 영희 좋아하는데 동건과 철수는 좋아는 하는데 영희만큼 좋아하지 않는 거죠. 소위 얘기하는 것처럼 무슨 관계? 삼각관계 같은 것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방향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무형 그래프이고 그 다음에 간선에 가중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간선의 가중치도 지금 어떤 거예요? 상호 대칭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희가 철수를 구조하면 철수도 영희를 구조한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어떤 차이가 있죠? 얘는 자, 뭐가 생겼냐면 방향이 생겼어요. 유향 그래프라고 해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한다고? 유향 그래프. 그래서 얘를 다이렉티드 그래프라고 하고 또 다른 말로는 다이 그래프라고도 합니다. 다이 그래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특징은 뭐냐면 자, 이게 영희하고 철수가 서로 좋아한다라고 하면 화살표가 양방향으로 존재해야 돼요. 이렇게. 화살표의 머리의 방향이 이렇게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차이가 있는 것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전에 했던 거랑 차이가 하나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바로 전에는 철수하고 동건이 어때요? 서로 간에 친분 관계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떻습니까? 자, 동건은 철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방향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유향 그래프는 방향을 고려한 친분관계를 표현합니다. 근데 바로 전에 보셨던 것처럼 무향 그래프는 어때요? 서로 간에 상호 간의 친구관계, 친분관계라고 하는 것을 표현한다라고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래프의 두 종류, 무향 그래프하고 유향 그래프 이 두 개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바로 전에 보셨던 건데 무향 그래프가 아니라 얘는 방향이 있죠. 그래서 얘는 일단 유향 그래프. 방향이 있다 이거예요. 방향. 자, 유향이야. 방향이 있으니까 유향 그래프예요. 바로 전하고 차이는 뭐지? 여기 있는 것처럼 간선에 가해중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뭘 의미하냐면 영희가 철수를 구조하는데 철수는 영희를 8만 좋아해. 그럼 누가 더 좋아해? 자, 영희가 철수를 조금 더 좋아하는 거죠. 자, 이 친밀도 간의 차이는 어떻게 하면 되겠냐면 여기서 두 개를 빼면 되겠죠. 빼가지고 9에서 8을 빼서 절대값으로 하면 1 정도 차이가 있는 거지. 근데 영희가 동건은 영희를 얼마만큼 좋아하냐면 9 좋아하는데 영희는 동건이를 6만큼 좋아한대. 차이는 얼마야? 자, 9에서 6을 빼면 3. 절대값을 취했죠. 이게 크기를 지금 비교하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영희하고 동건 간의 친밀도를 따지면 자, 영희하고 동건 간의 보다는 영희하고 철수 간의 친밀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둘 간의 차이가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자, 반면에 여기 있는 것처럼 재상과 동우도 여기 있는 것처럼 서로 친하긴 친한데 서로 친한 관계예요. 근데 이 차이가 1이지만 어때요? 차이가 동일한 1이지만 얘의 가중치는 2하고 1이니까 자, 여기 있는 것처럼 가장 친한 친구는 뭐야? 일단 가중치가 가장 큰 자, 어떤 거죠? 영희하고 철수 그 다음에 철수와 영희 간의 관계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여기 그래프에 있는 내용을 보고 우리가 유추해서 판단해 볼 수가 있죠. 유추해서 해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를 표현하는 방법은 첫 번째 방법은 여기 있는 것처럼 매트릭스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매트릭스. 자,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매트릭스 행렬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얘는 이제 그 2차원 배열을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있는 것처럼 인접 행렬인 어디제이션 매트릭스는 여기 있는 것처럼 n 곱하기 n개의 행렬로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서 n은 뭘까요? n은 정점이겠습니다. 자, 그러면 9개의 전체의 그래프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정점이 9개가 있다 그러면 9 곱하기 9에 9 곱하기 9에 행렬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어디제이션트라고 그랬으니까 결국은 뭐죠? 인접 정보를 표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인접 정보. 인접이라고 하는 건 서로 연결됐는지에 대한 용어입니다. 연결에 대한 정보니까 I하고 J가 만약에 인접돼 있다. 그럼 얘는 뭐예요? 1로 표현하는 거죠. 인접돼 있지 않다 그러면 0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I하고 J 두 개의 정점 사이에 만약 간선이 있다라고 하면 간선이 있다. 그러면 1로 간선이 없다. 그러면 0으로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향 그래프일 경우에는 어떨까요? 유향 그래프는 I와 J가 있다고 생각합시다. 자, 그러면 해당되는 I하고 J 간에 어때요? 서로 간에 정점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럼 양방향이에요. 양방향의 간선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향 그래프입니다. 무향 그래프.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요거는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형 그래프일 경우에는 i하고 j가 i에서 j로 연결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무형 같은 그래프는 어떻게 해요? 서로 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방향이 있는 경우, 방향이 있을 경우에는 i에서 j로 연결이 있다라고 하는 거고, 1 대신에 가중치를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외에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아까 했던 친밀도를 한번 갖는다라고 하면 그 해당되는 i번째 행, j번째 열에 지금 1이 아닌 값, 1보다 큰 값이 있을 수 있다라고. 자, 지금은 i하고 j가 1이 철수이고요. 그래서 지금 전체 그 V집합의 크기는 얼마죠? V집합의 크기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6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 6이니까 사이즈예요. 그러면 전체 그래프를 인접 행렬로 표현하려면 6 곱하기 6, 36개의 36개의 어떤 인접 정보를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보시면 얘는 1과 2는 인접해 있다는 거고, 다시 한번 2와 1은 인접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뭐예요? 얘는 자기 자신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1, 1, 2, 2니까 자기 자신으로의 방향이 자기 자신으로 인접해 있다. 자기 자신과 이렇게 그 방향이 간선이 있으면 1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다 자기 자신하고 연결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0으로 표현했어요. 자, 무형 그래프예요. 자, 얘는 지금 어떤 거죠? 일단 추가로 하나 생겼죠. 7에 윤희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프는 어때요? 7 곱하기 7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다른 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되고,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구성되어야 될 건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7과 인접해 있는 것은 4하고 5잖아요. 그렇죠? 7과 인접해 있는 것은 4하고 5니까, 자, 0, 0, 0, 1, 4하고 5죠. 이렇게 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여기도 7은 자기 자신하고 연결 안 돼 있어. 자, 근데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 잠깐 봐봐. 반을 접으면 어때요? 반이 접혀. 같은 값이죠. 그 이유는 뭐야? 서로 간에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때요? 이게 서로 간에 반을 접으면 대칭 관계라고 그러니까 여기 0, 여기는 1, 여기는 1, 나머지 0, 0, 0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지금 인접 행렬을 같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인접 행렬에서 지금 방향이 없는 그래프를 지금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자, 그런데 방향이 없는 그래프, 무형 그래프는 지금 어때요? 대칭관계다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방향이 없어요. 똑같이 방향이 없는 무형 그래프인데, 지금 먼저 여기 있는 것처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어때요? 값이 0과 1이 아니라 1보다 큰 값이 이렇게 될 수 있는데, 대신에 얘도 어떻게 대칭인 거죠. 서로 대칭. 자, 얘는 대칭 관계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칭 관계. 자, 얘도 대칭 관계. 자, 이렇게 해서 대칭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가운데 이게 이제 대각선의 값이 0이라고 하는 건 자기 자신으로 엣지가 없는 겁니다. 여기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자, 이런 것 같이 이제 무형 그래프를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거지? 방향이 있네요. 유형 그래프. 그럴 때는 여기 있는 것처럼 얘는
관계가 똑같잖아요. 1과 2, 2와 1 같아요. 그러니까 1과 2가 연결돼 있고 2와 1이 연결돼 있으니까 얘는 대칭처럼 보이지만 자, 어떤 경우죠? 여기 있는 것처럼 동건과 철수와의 관계를 보자고요. 자, 1은 3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1은 이렇게 쭉 보면 3과 연결되어 있지만 3은 이번에는 이제 방향이 있는 그래프인데 여기 뭐가 있죠? 가중치가 있죠. 가중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가중치가 여기 있는 인접 행렬의 값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1과 2잖아요. 1과 2는 그러니까 1과 2니까 8이죠. 1은 2와 같이 연결이 돼 있고 가중치가 8이고 자 1은 1은 2와 인접해 있고 가중치가 8이니까 자 1과 2는 8이고 자, 2와 1은 2에서 1은 9 이렇게 가중치를 씁니다. 자 그래서 방향이 있는 경우 방향이 있고 가중치가 있는 그래프를 지금 무엇을 사용해서 인접 행렬로 표현했어요. 인접 행렬은 보시면 알겠지만 좀 개수가 엣지의 개수가 6 곱하기 6이잖아요. 36개의 값이 표현될 수 있는 거고요. 자,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좀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여기 0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되게 크죠. 0을 가지고 있는 값들이 0이라고 하는 건 뭐야? 인접하지 않은 거죠. 뭐 너무 당연한 거지만 여기 있는 것 준호하고 재상 4하고 5 있잖아요. 자, 0, 1, 2, 3, 4, 4, 여기 4잖아. 4하고 5.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것처럼, 자, 5하고 4. 얘는 어때요? 자, 4하고 5. 자, 그리고 5하고 4. 마찬가지로 얘는 어떻습니까?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인접하지 않죠. 그래서 보니까, 인접하지 않은 것들은 다 0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느꼈을 거예요. 이게 0이 많아지겠구나. 뭐가 늘어나도 여기 있는 것처럼 n은 커지겠죠. n은 뭐예요? v잖아요. v에 의해서 n 곱하기 n개의 행렬이 필요한데 자 의외로 v의 수만큼 h가 있진 않거든요. 2가 있진 않거든요. 모두 연결된 건 아니니까. 자,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과 같이 그래프를 한번 표현한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 얘는 어떻지? 자, 무슨 그래프? 자, 보시면 이게 대칭이잖아. 그렇지? 자, 여기는 모향 그래프입니다. 양쪽이 대칭인 것을 의미하는 거고요. 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게 그래프 1, 그래프 2예요. 자, 그러면 0과 1, 1과 이번에는 방향이 있는 거네. 얘는 무향, 얘는 유향. 방향이 있는 거니까. 자, 그러면 0과 1, 자, 0, 1, 2죠. 0, 1, 2. 0과 1은 1이죠. 인접해 있고. 자, 그 다음에 1과 0은 이렇게 인접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럼 얘는 어때요? 얘는 대칭이 아니에요. 방향 그래프. 그러나 무향 그래프의 경우, 유향 그래프는 대칭이 아니지만 무향 그래프는 여기 있는 것처럼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대칭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어때요?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습니까? 무향 그래프죠. 자, 무향 그래프니까 대칭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어떤 거냐면 무향 그래프는 어때요? 자, 사실은 n 곱하기 n의 반절만 있으면 사실 어떤 거죠?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는 그 대각선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를 쓰거나 여기를 쓰거나 같은 값이라는 거죠. 그러나 방향이 있는 경우는 n 제곱만큼의 공간이 필요한다는 거죠. 지금 보면 그래프를 저장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공간이 얼마만큼의 공간이 필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방향이 없는 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보면 대칭이기 때문에 전체의 자료를 저장하는 공간이 n 곱하기 n 제곱의 반절만 있으면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고, 반대로 방향 그래프의 경우에는 n제곱만큼의 공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이번에 또 다른 형태의 그래프입니다. 여기는 어떻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방향 그래프입니다. 방향 그래프. 그래서 지금 이게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레이블이 이렇게 P도 있고, P, Q, R 해서 Z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얘는 방향 그래프잖아요. 근데 지금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그 간선은 하나도 없으니까 대각선의 값이 다 0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보면, 자, P를 중심으로 한번 볼까? P 한번 볼까? P가 어딨니? 여기 있네. P는 R과 연결되어 있어요. P에서 R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다시 P는 W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P는 여기 있는 것처럼 W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머지는 어떻지? 다 0이야. 자, 그렇지? 자, 다른 거 하나 살펴볼까요? Q를 보자. Q. Q는 X와 연결되어 있어요. Q는 뭐랑 연결되어 있어요? X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쭉 보면 X랑만 연결되어 있고, 자, X는 Q랑 연결도 안 되어 있네. 그렇지? X는 Q랑 잠시만요. Q랑 X 연결되어 있고, 자, X랑 Q랑 X 되어 있고요. 아, 여기 있죠? X랑 Q는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X는 어떻게 다른 거랑 연결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그 화살표 받기만 했지 X로 연결되는 거 하나도 없는 거죠.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 같이 이런 그 방향 있는 그래프를 살펴봤는데, 아, 지금 노드의 수는 9개인데요. 노드의 수는 9개니까 방향 그래프잖아. 그러니까 9 곱하기 9, 9 바이 9, 그 9행, 9열의 그래프가 필요한 거예요. 행렬이고요. 필요한 건데, 지금 보니까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0. 자, 연결되지 않은 간선이 많은 거죠. 아, 연결되지 않은 게 많죠, 상당히. 이게 이제 정상적인 그래프일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얘를 보니까 0이 되게 많죠. 자, 이걸 우리는 뭐라 하냐면 0이 많다. 그래서 희소 그래프라고 그래요. 스파스하다라고 하고요. 조밀하지 않죠. 그렇죠? 이게 얼마만큼의 연결이 있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건데, 연결의 개수가 많지 않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 가중치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0과 B가 있어요. A와 B가 있는데, A하고 B는 8만큼 있고요. 자, 그리고 A하고 D는 6이고요. 자, 그런데 A는 C랑 연결되어 있나요? 자, A는 A랑 연결되어 있나요? 연결되지 않았죠. 그럼 바로 전에는 0이었는데, 지금 뭐로 표현된 거죠? 무한대로 이렇게 표현했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연결되지 않았을 때 값을 이렇게 무한대로 아주 큰 값을 표현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죠. 자, 왜 이렇게 큰 값을 줬을까? 얘는 나중에 어떤 용도로 쓰냐면 최소 경로, shortest path라고 하거든요. 이런 걸 찾을 때는 이 경로가 없는 것은 서로 연결되지 않았으면 이 가중치를 매우 큰 값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떤 거다? 연결되지 않은 거죠. 그럼 여기서 가장 빠른 길을 찾는다든가 그러면 어떤 거예요? 작은 값들을 찾아가지고 연결해 주면 되겠죠. 경로를 만들면 되겠죠. 자, 그런 용도로 쓰기 때문에 가중치가 자, 여기 있는 것처럼 무한대인 경우를 갖는 경우도 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그래프를 뭘로 표현했죠? 인접 행렬로 표현했어요. 자, 노드의 개수가 n이면 n 곱하기 n만큼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방향 그래프일 경우에. 근데 문제는 뭐죠? 연결의 개수가 n만큼 크지는 않잖아요. 즉 다시 말해서 연결의 밀도가 낮은 경우 저장 공간의 효율성이 매우 떨어진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접행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있는 것처럼 저장 공간에 대한 효율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인접 행렬의 경우는 밀도가 낮은 경우 비효율성을 갖는다. 이거에 대한 해결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